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순서는 제가 예고해드린 것과 같이 김대호 PD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PD가요, 오늘 준비를 너무너무 많이 해왔어요. 엄청나게 해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주제인데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해왔을까요? 네, 김대호 PD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제가 오늘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PPT 많이 준비한다고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데, 우리 김대호 PD를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야, 오늘 보니까. 아닙니다. 예. 어떤 주제길래 이렇게 많은 내용을 준비를 하셨을까요? 오늘은 지금 가장 핫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재보궐선거, 재선거를 두고 지금 현재 갈등이 조명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재보궐선거에서는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지 오늘 그러한 부분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약간 민감할 수도 있어요. 그죠? 민감할 수도 있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자, 어떤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될까 살짝 걱정도 됩니다.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일단은 먼저 가장 최근 이야기. 네. 지금 이번 국회 표결에 있어서 예. 이제 조국혁신당이 절반이 불참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엊그저께 많이 있었던 네. 그러니까 특검 관련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이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도 많이 안 나오셨고 예,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한 절반 정도가 표결에 불참하셨어요. 예, 그 점 때문에 사실 갈등이라고 해야 되나요? 논란이 좀 있었죠. 네. 네. 그 얘기부터 예. 자, 이 내용입니다. 특검을 외치던 조국 대표가 국회 표결에는 불참했다. 그래서 뭐 정치적 패착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조차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게 영광 쪽 지역 신문에서 나왔군요, 또.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재보궐선거에서 중점이 되는 지역이 어디인지 함께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일단 저 표결에 있어서는 167인 찬성이 나왔는데 네. 조국혁신당 12명 중에 지금 6명인데 한 명은 김준영 의원은 한중외교 관련해서 가 계시고 민주당은 12명이 불참했는데 그중에 5분은 마찬가지로 한중외교 관련된 걸로 가 계시고 나머지 한두 분 정도는 이재명 대표님 재판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아마 법률특보단 역할을 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아마 그것 때문에 불참한 걸로 예정되어 보이고요. 그 외에 진보당 1명 이렇게 불참을 해갖고 숫자가 좀 현저히 낮았었습니다. 네. 167명이었기 때문에 뭐 통과된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뭐 원래는 국힘당 쪽에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해서 보였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더 있다가 와도 될 것 같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저도 사실 그 하루 전날 국힘당에서 이 필리버스터 안 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했더니 딱 필리버스터 안 했어요. 그것 때문에 예, 표결에 불참하신 분들이 좀 계셨던 것 같거든요. 그거 가지고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걸로만 끝났으면 될 것 같은데, 보면은 사실 다른 걸로도 논란이 커졌죠? 네, 맞습니다. 예, 바로 김민석 의원, 네, 보시면은, 네, 조국 대표가 불참했다라고 하니까, 예, 비판하자,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자세히 좀 볼까요? 예. 네. 조국 서왕진 불참했네요. 천준호 의원이 보냈네요. 그러니까 네. 비판하자라고 하셨고 조국 쉐빙선 내려서 동네 선거하냐 부끄럽다 지방의원인가 요렇게 하자고 이렇게 김민석 의원이 이렇게 네. 문자를 보내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카메라에 잡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참 이게 좀 단순 비판이 아니라 이제 감정 싸움 비슷하게 문제가 번졌어요. 일단 그 지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지방의원 선거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이게 시끄러울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 쪽의 분위기는 어때요? 네. 저희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이게 시기 순서에 따라서 가져왔습니다. 예. 연휴 전과 그리고 맨 마지막 시간에는 지금 최신 여론조사까지 준비를 다 해왔는데요. 네. 먼저 보시면은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자, 뭐 남도일보, 아시아경제, 뉴스원에서 현안 조사를 했네요.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를 했는데, 자, 이게 조사표예요. 네. 조사표가 보니까
자, 이게 언제 진행된 조사인가요? 추석 연휴 직전인 직전에. 9월 11일. 네. 아, 그러니까 이때 아마 조국 혁신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앞서는 걸로 나왔던 바로 그 선거, 여론조사 결과죠. 네, 저는 이게 이제 이 현재 재보궐선거 갈등의 거의 시발점이 이쯤이라고 그쵸. 보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촉발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앞에 뭐 사실 뭐 이렇게 뭐 어쩐다 저쩐다고 하고 있었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니었거든. 그런데 조국 혁신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앞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갈등이 이제 진짜 표면화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나왔나요, 이거? 여기서는 이제 아마 아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장현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후보를 오차 범위 내지만 0.5%포인트 앞서는 결과가 나오면서 예. 갈등이 시초가 됐는데, 그런데 이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도덕성 첨예성 부분에 있어서 어디에서 지금 조국 혁신당이 갑자기 앞서기 시작했나. 이 도덕성 첨예성 부분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세일 후보가 10%가량 엄청 낮은 숫자를 보입니다. 아, 자, 여기 보면은 네. 군수 선택 기준이라고 있어요.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군수 선택 기준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 조국 혁신당 후보에 비해서 많이 뒤처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미세한 차이이긴 하지만 0.5% 차이이기는 하지만 장현 후보, 조국 혁신당 장현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앞서는 그런 결과를 보였네요. 그러니까 도덕성, 청렴성 분야에서 제가 보니까 다른 분야는 다 앞서고 있는데 도덕성, 청렴성 분야에서 편차가 컸어요. 그러는 바람에 아마 이렇게 추격을 허용하는, 그래서 장세일 후보가 앞서 나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여론조사 지표에서 보기 힘든 항목들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앞으로 드릴 건데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조사를 하나 더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 조사는 광주 민방이군요. KBC에서 조사한 내용이고요. 이거는 역시 추석 직전에 조사를 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추석 직전에 조사를 하고 추석 연휴 또 직전에 또 방송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자, 여기서는 어떻게 나왔나요? 자, 먼저 정당 지지도를 보시면은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후보, 조국혁신당이 거의 비슷해요. 네. 36.7%, 35.9%. 이거는 오차를 감안하면은 같다라고 봐도 될 것 같네요. 네. 이 정도가 나왔네요. 네, 그래서 요건 이제 참고 자료를 드렸고, 네. 그런데 이제 또 재선거 당선 가능성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재선거 당선 가능성에서는 또 민주당 후보가 확실히 앞서고 있네요. 네. 오차 범위 밖이에요, 보니까. 예. 오차 범위 밖에서 당선 가능성은 민주당 후보가 앞지르고 있네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엎치락뒤치락 할 만할 것 같은데, 그런데 막상 선거 들어간 민주당이 오차 범위 밖으로 이기는데 지금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건지 제가 한 장 더 준비해 봤는데요. 이게 재미있는 항목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항목인데요. 이상하게 영광 지역에서는 나오는 항목 조사입니다. 지지정당 변화 여부. 절반 정도가 지지정당을 바꿨네요. 네. 그런데 글쎄 이게 어디라고 딱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하던 분은 조국혁신당으로 바꿨고, 뭐 국힘당은 아니니까 여기서는. 그 다음에 민주당 지지하는 분은 조국혁신당 쪽으로, 또는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쪽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절반 정도가 지지 후보를 바꿨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장을 더 준비해 봤는데요. 네. 어떠한 이유에서 이런 변화가 있었나? 자, 내용이 이렇게 됐습니다. 지역 공천 과정에 실망을 해서 도덕성 문제 때문에 혹은 특정 정치인에 실망했기 때문에. 그렇죠. 세 개 항목이 지금 상위권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러네요. 이제 무슨 내용인지 좀 궁금해지시지 않으십니까? 야, 이게 이제 다른 지역이라면은 또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해석도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 전남 영광이기 때문에
이 지역만의 또 특색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자, 그래서 이제 준비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에 있어서 이뤄지고 있는 재선거에 대한 갈등은 어떤 갈등인가. 그래서 다음 사진 보시면은 그래요. 단일화, 사실 부산 금정구는 결국엔 단일화를 해야 되는 곳이라서 네. 단일화를 위한 어떤 주도권 다툼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걸로 좀 비치기도 했어요. 네. 뭐 그래가지고 이제 공보물도 막 서로 간에 나왔는데 그 메시지 강도가 또 강하고 그랬던 것도 기억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이 갈등의 시작 실질적인 요인은 영광군수 선거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상 지금 현재 갈등의 최고조는 영광 군수 재보궐 선거에서 그렇죠.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영광군수 재보궐 선거 같은 경우는 현재 박지원 의원이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박지원 의원 때문인가요? 이 문제가? 그렇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겠고 예. 단지 누가 이제 잘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참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박지원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재보선 단결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본인이 이제 전남 영광 부분을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민주당을 위해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불거졌던 거는 바로 이 공보물들이 나오면서였죠. 그랬죠. 이러면서 네. 서로 유감이다, 유감 표명을 다시 한번 해라, 품격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이런, 조금 거칠어졌어요, 이때부터. 조금이 아니라 많이 거칠어졌지. 유감 표명이 유감이다. 그런데 원칙과 품격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이게 그동안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이 관계를 고려할 때, 좀 선을 넘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금정구의 현황을 먼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보니까 부산 금정구였어요. 그래서 김경지 후보가 2번 도전했다가 낙선되지 못했다. 요 말을 가지고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김경지 후보가 보니까 공천을 못 받았더라고요, 그동안. 그래서 이제 당내 경선에서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낙선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2번 도전했다 당선되지 못했다는 말이 마치 낙선했다는 말처럼 들리면서 이게 말이 맞네, 틀리네 이렇게 해서 지금 갈등이 시작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금정구가 갈등의 시작인 것처럼 보이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각 금정구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누구인가? 그래서 제가 조그맣게 가져왔는데요. 네.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김경지 후보가, 네.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는 류재성 후보가,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저기 윤일현이라고 하는 후보가 나왔는데 저 사진을 제가 일부러 적게 하려 했던 건 아닌데 뭐 검색해서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렇게 3파전이 지금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인물에 대한 것들은 사실 조사를 많이 해보려고 했는데 확실히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네. 활동을 많이 하셨다, 의원을 맡았다던가 그런 분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래서 쭉 봤습니다. 단일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사실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갈등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여기가 전남 영광처럼 이렇게 민주당 혹은 조국혁신당만 당선되는 곳이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게 국힘당 애들이 거의 텃밭처럼 쓰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왜 우리끼리 싸워? 여기 단일화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되는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벌어지는 게 사실 좀 이상해요. 역대 선거 결과 보셨죠? 어떻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화면을 같이 준비해 봤는데요. 요거는 이제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구 선거, 네. 총선 선거 때 과연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는가 준비를 해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14% 정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차이가 나는 지역입니다. 좀 많이 나는 지역이에요.
네. 지역구 선거 때도 이 정도 차이가 나는 약간 부산 국민의힘 텃밭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곳이고요. 그렇죠. 이렇게 네. 부산에서도 금정구가 좀 더 힘든 선거구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살던 데가 저 동네라서 아, 그렇습니까? 제가 저기서 고등학교까지 저기서 다녔어요. 고등학교도 저기 근처에 있고, 이 금정구에서 국회의원 오래 했던 김세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알아요. 동네 친구예요. 저보다 한 살 어린데, 아, 그래. 예. 얘네 아버지가 이제 그 김진재 씨라고, 김진재 전 의원이라고 돌아가셨는데, 동일 고무벨트라고 유명하죠. 그래서 뭐 그 지역에서 뭐 안 되면은 뭐 김진재 의원이 직접 나서 가지고 뭐 지역의 민원을 풀어주기도 하고 막 그럴 정도라, 솔직히 이 지역은 뭐 김세현 의원 이전 전 의원 이 사람이 거의 뭐 대를 이어온 지역구라 솔직히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데요. 그래서 제가 보다가 그러면은 구청장 선거 때는 어땠나 한번 함께 준비를 해봤는데요. 역시 구청장 선거 때도 근데 다행히 여기는 한번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적이 있네요. 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2018년 그 열풍이 불었을 때 한번 이제 민주당에서 가져왔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2022년 지방선거에 또 다시 출마를 해서 도전을 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번 선거에서는 좀 한 20% 넘게 차이가 다시 한번 확 벌어집니다. 네. 그래서 결국엔 좀- 낙선하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상 어려운 지역 어려운 중에 거예요. 맞아요.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울 때가 아니야 거기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현재 갈등이 뭐 금정구의 후보자가 뭐 누가 어떻고 저거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현재까지의 이런 갈등이 조명될 정도의 지역구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힘을 합쳐도 쉽지 않은 지역구라서 그러니까. 이 현재 갈등의 전체를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살펴보다가 눈에 띈 곳이 바로 영광이었죠. 네. 결국엔 영광 쪽이 갈등의 시작점이에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일단 금정구 쪽에서 갈등이 불거졌지만 전남 영광이 갈등의 핵심이죠. 네. 네. 그래서 오늘은 핵심지인 한번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광 여기가 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후보가 많이 나왔어요. 지금 일단 후보는 6명이고요. 6명. 네. 보시는 것처럼 왼쪽 위에서부터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후보, 그리고 장현 후보와 지금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와 이제 진보당 보통 위에 세 분을 많이 아시는데요. 그리고 밑에 무소속 세 분 이렇게 해서 총 6분입니다. 네,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가장 갈등을 빚는 부분은 이 두 분. 네. 민주당 장세일 후보하고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 이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에요. 왜 생긴 겁니까 도대체 여기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먼저 장현 후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가 조국혁신당으로 지금 나와서 하고 있는데요. 근데 장현 후보가 주장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는 사퇴를 당했다. 사퇴를 당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민주당에 계시다가 조국혁신당으로 옮겨와서 지금 출마를 한 상태인데 내가 민주당을 버리고 나온 이유는 사퇴 당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하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은 원래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실제로 그러네. 민주당이었네. 네 민주당 타이틀 달고 있었습니다. 출마 선언에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출마 선언. 8월 8일이네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으로 건너간 지 얼마 안 됐네. 네. 그리고 야. 실제로 보시면은 사진들 여러 장 몇 장 더 가져왔는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민주당 달고 그러네. 민주당 후보로 했었죠. 출마했네요. 네. 예. 보니까 어이구 이렇게 인사도 하고 다니셨네. 야 심하다. 진짜 이건 좀 그러네요. 예. 그래서 오늘 저의 이야기를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면은 예.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사진이 더 있는데요. 자, 이거는 김민석 의원이 나오셨는데 자, 네. 가만히 보죠. 잠깐만 이 뒤에 보니까 어이구 장현 후보가 민주당 옷을 입고 맨 오른쪽에 보면은 네 맞습니다. 있네요. 지역을 돌아다니시는 분인데 보니까 이번에는
바로 뒤에 김민석 의원 바로 뒤에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으로 활동을 했네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말을 갈아탔으니 네. 말이 나올 것 같긴 하네. 그러면은 왜 갑자기 왜 그랬어? 이동을 했는가? 어.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장현 후보가 이야기하는 그 사퇴를 당했다라는 것은 어떠한 내용인지 그렇지. 한번 볼 건데요. 네. 사퇴를 당했다. 탈락자 연대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장현 후보의 발표 내용이에요. 자, 보면 이렇습니다. 뭔 뜻이죠? 그러니까 공천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파렴치 민생범죄 전과 전력자를 배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사퇴당했다. 네. 특정인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이제 항의를 요구하는 이런 재심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거네요. 근데 기각을 당했고, 근데 오히려 심사 기준을 어떻게 구했느냐라는 추궁을 당했다. 그러면서 헌시짝 버리듯이 버려졌다. 그래서 군민들의 판단을 구하겠다.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다른 지역은 안심번호, 그러니까 시민들의 직접적인 어떤 이런 그 선택을 받는데 영광군만 권리당원 50%가 포함이 됐다. 이게 잘못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네요. 네. 그래서 나는 사퇴 당했다. 라고 주장을 하신다는 내용이네. 네, 그렇죠. 일단은 뭐 부적격자에 가까운 사람들을 배제해 달라. 뭐 이런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배제해 달라. 근데 그게 이제 안 이루어졌고 반대로 그거를 그 기준 이번 24년도 재보궐 공천 기준을 어떻게 구했냐. 그거에 대한 추궁과 함께 어디 지역은 권리당원을 포함 50% 포함하고 어디 지역은 포함 안 하고 그 기준이 무엇이냐. 아무튼 이런 문제들을 제기를 하면서 일단은 사퇴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퇴 당했다라고 하긴 조금 그러긴 하네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경선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상 나를 배제하기 위한 형태였기 때문에 난 그래서 나왔다. 그걸 이제 사퇴 당했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모양이네요. 네, 그래서 어떠한 일단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봤고요. 예. 그래서 지금 그 경선 당시에서도 6명 중에서 이제 3인 경선으로 이루어져서 장세일 후보가 지금 민주당 후보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장현 후보는 일단 민주당 경선에는 참여 자체를 안 했네요. 네, 저 이후로 이제 나왔죠. 그러니까 경선하기 전에 이렇게 이분 나오신 거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함께 봐야 할 점은 이 점인데요. 원래 그 경선을 치렀어도 사실 장세일 후보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거는 민주당 후보 사이에서의 적합도 조사를 한 거네요. 네. 예, 근데 이 민주당 후보 사이에서 적합도에서도 장세일 후보가 앞서고 있었네요. 보기에 따라서는 경선 질 것 같으니까 괜히 그 물고 늘어지면서 꼬투리 잡고 나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대목이네요. 네,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두 가지를 다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말 경선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데 그걸 제기하는 과정에서 불만이 생긴 건지 아니면은 아까 이야기하는 범죄 전력이나 이런 문제 있는 사람들을 배제해달라. 그러면은 그거를 지목하는 게 사실상 장세일 후보를 지목한 거거든요. 장세일 후보가 배제가 되면 본인이 자동적으로 2등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의 지적인지 어떠한 부분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부분도 같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잠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요 자료에서 보면은 여기 내용을 보면 부적격자를 좀 걸러달라. 공천 부적격자가 있는데 왜 이 사람을 후보에 포함시켜서 경선을 치르느냐. 나는 이게 싫다. 그래서 내가 민주당을 떠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그러면 경선 부적격자라고 하는 사람은 장세일 후보였다. 네. 1등한 후보였다. 좀 그러네. 이게 2등을 할 것 같으니까
괜히 핑계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네요. 들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이따가 뒤에 또 준비를 해놨는데, 근데 다음 장을 보시면은, 근데 왜 이게 갈등이 되었는가? 그랬는데 나가서 조국혁신당으로 들어와서 지금 후보가 나왔는데, 장세일 후보를 역전합니다.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야, 이거 재밌네. 당내 경선을 할 때는 보니까 아까 한참 뒤쳐졌어요. 한참 뒤쳐졌었는데 이거 시민들을 상대로 일반 유권자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었네요. 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민주당 당내 후보 조사를 하니까 장현 후보가 한 절반 정도밖에 못 얻었어요. 장세일 후보가 2배 이상 앞질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막상 이거를 가상 대결 이제 당을 바꿔서 나가서 당대 당으로 하니까 또 장현 후보가 앞지르는 역전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기분 나쁘. 야, 이거 뭐 당하는 사람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재보궐선거 갈등의 핵심은 영광이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야, 이거 참, 네, 뭐 이해는 가요. 상황이 이해는 가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요. 이제 조국혁신당은 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를 해가지고 받아서 했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사실은 원래 조국혁신당에서도 내놓은 후보는 따로 있었습니다. 조국혁신당에서도 네. 장현 후보가 나갈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간 거다. 네. 이게 어떤 분인가요? 이거네요. 보시는 것처럼 야, 이 자료 한번 보실게요. 원래는 정광일이라는 후보가 준비를 하면서 뛰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장현 후보와 이 여론조사 경선을 붙였는데 장현 후보가 이긴 겁니다. 야, 이거 참. 자, 원래는 예. 야, 전남 영광의 경우에는 장현과 정광일 결선이었네요. 네. 예. 그랬는데 각선 해보니까 정광일 후보가 졌네요. 이거 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뽑아낸 그런 상황인가요? 제가 봤을 야, 좀 그러네. 때 조국혁신당도 조금 이 상황이 좀 난처하긴 했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기존에서 열심히 뛰고 있었던 후보들이 있는데 그러네요. 장현 후보가 들어와 결선에서 1등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못했을 아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해졌던 거고요. 반대로 전에 준비하던 후보는 자기가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자기는 돕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자,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것이 네. 맨 처음에 그러면 민주당 내부 경선을 여론조사를 할 때는 장현 후보가 뒤쳐져 있었잖아요. 네. 장세일 후보가 먼저 앞서고 네. 자, 그 상황인데 이 장현 후보가 탈당해가지고 조국혁신당을 가니까 이제는 또 장현 후보가 장세일 후보를 앞지른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 민주당 내부 경선에서 이 여론조사나 이런 게 잘못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장현이나 장세일 이 두 사람의 이 어떤 후보자 적합도라든지 이런 것보다 조국과 이재명 이런 의미로도 될 수가 있어요. 야, 이거 참 이게 이상하게 되는데 이거 일이 꼬이는데 이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또 있어요. 이거 복잡하네. 이게 침 닦고. 죄송합니다. 너무 이게 재밌어가지고 지금 몰입한 것 같아. 네. 이제 사진 한 장 준비했는데요. 네. 지금 아까 첫 장에서 소개드렸던 무소속 후보 중에서 네. 민주당 후보가 사실 또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장세일, 장현 말고 양재휘 후보 이 사람이 지금 무소속으로 나갔나요? 지금 현재 무소속입니다. 무소속인데 이 사람도 민주당 후보였군요. 원래는. 네. 야, 이거 민주당 후보 사이에 집안 다툼이야? 집안 싸움이야? 이렇게 됐네. 네. 자, 이 양재희 후보는 또 왜 긴급 기자회견 했나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몇 장을 준비를 같이 해놨는데요. 예. 어떤 내용이냐면 이분도 마찬가지로 사실 원래는 준비를 민주당에서 타이틀 달고 똑같았어요. 장현 후보랑. 그렇게 해서 6인 경선을 치르는 걸로 해서 통과가 됐는데 아까는 보니까 3명이 네. 한 걸로 돼 있잖아요. 제가 아까 보니까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이 자료를 보면은 3명이었어요. 이렇게 3명이
경선을 치렀는데 원래는 6명 경선이었다는 말씀이죠. 네. 어. 근데 못 들어갔죠. 6인 경선이었는데 중간에도 이 양반도 탈락이 됐나요? 아니면 이분도 뭐 사퇴를 했나요? 비슷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아하. 무슨 이야기냐면 본인은 1차 경선에서 합격 통과를 됐다라고 민주당으로부터 2번을 통보를 받았는데 그래서 자기는 그 다음 결선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슷한 이야기하는데 사퇴를 당했다. 어허. 그러면서 그 문제는 자기가 떨어졌다라는 통보를 다른 민주당이 아니라 다른 후보들한테 이걸 들은 겁니다. 그리고 언론사들이 기사를 통해서 그거를 접한 거예요. 기분 되게 나빴겠는데요? 네. 그래서 왜 갑자기 내가 잘렸냐? 분명 2번이나 통과했다 그랬는데 왜 나 잘린 거죠? 이 상황이 된 건데. 야. 그래서 이걸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장현 후보가 사퇴당했다고 무엇을 요구하다 사퇴당했다 그랬어요? 범죄 전력이나 이런 부적격자들을 빼달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컷오프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제가 볼게요. 근데 양 무슨 후보라고요? 양지유. 양재위 이름 제가 죄송합니다. 성함을 제가. 예. 네. 근데 이분은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를 할 때는 포함이 또 안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분소 후보였던 것 같은데. 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자기가 탈락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이 말씀이 되겠네요. 네. 예, 뭐라고 하면서 이 사람 문제 제기를 했을까요? 그래서 보시면은 내용을 같이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네. SNS에 글을 올렸네요. 실망스럽다. 예, 1차에 합격했다고 2번이나 통보를 받았는데, 근데 이제 와서 재심을 열겠다면서,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범죄자라는 이유로 컷오프 됐다. 전체 소문이 나고 있고, 그래서 자기는 억울하게 됐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네요. 네. 자, 그러면서, 이거, 예. 그 밑은 제가 읽겠습니다. 네, 이게 재밌는 것이 상대 후보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거의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모든 후보에 대해서 쏟아내고 있죠. 예. 좀 확대를 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좀 확대를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확대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보는 건데, 예. 자, 확대를 좀 해볼게요. 네. 자, 지금 장현 후보, 그러니까 이 양재휘 후보는 범죄 전력 때문에 이 양반은 지금 탈락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범죄 이 전과 때문에 탈락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전과 관련해 가지고 예, 쏟아냅니다. 네. 뭐라고 쏟아내는지 한번 보실게요. 자, 요렇게 나와요. 농민운동가 이장을 하면서 얻게 된 전과일 뿐인데 다른 후보들은 장난 아니다. A 후보는 폭력행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조금 관리법 위반, 사기로 벌금 900만 원, B 후보는 벌금 400만 원, C 후보는 특수절도 좀 센데? 예, 징역 1년에 집유 2년, D 후보 역시 다수의 범죄 사실, 범죄 경력이 없다는 이 후보, 이 사람은 학도후국단. 학도후국단은 센데 이거?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이 갈등이 그 안에 후보들끼리에서 경선 불복에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쏟아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게 폭로전으로 가버렸네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하는 범죄 경력이 없다는 이 후보는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면 제가 다음 자, 장 잠깐만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 아까 6명 네. 경선을 했는데 그 중에 5명을 이렇게 본인을 제외한 5명 A, B, C, D, E까지 나왔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문제 있다고 제기를 한 거죠. 전부 다 범죄 경력이 있고 범죄 경력 없는 이 후보가 있는데 이 사람은 학도후국단장으로 민주화 운동을 방해했던 배신자다. 반민주 인사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럼 이 후보 그래서 누구예요? 굉장히 강력하죠. 제가 그래서 다음 사진을 한 장 준비를 했는데요. 예. 이게 또 재미있는 점. 예, 이 양재휘 후보가 네. 전과는 없지만 학도후국단장으로 민주화 운동을 방해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목을 한 사람이 있네요. 그리고 컷오프가 된다면 이 사람이 돼야 되지 않느냐? 왜 자기가 되냐? 왜 내가 컷오프냐?
갑자기 그것도 통과했는데. 네. 자, 그 내용인데요. 근데 이게 다음 장에 한 장 제가 준비했습니다. 다음 장. 그래서 그럼 그 후보를 누굴 얘기를 하느냐? 조국혁신당 후보였군요. 장현 후보. 더군다나 학도호국 단장이었으면서 총학생회장이라고 허위 경력을 표시했다. 이거 심각한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80년대에 학도 호국단장이었는데 왜 총학생장이라 이런 식으로만 표기를 해서 사람들을 속이냐라고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이게 사실 학도 호국단장이면 사실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것이 뭐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모를 수가 있지만 이 민주화 운동하신 분들한테 학도 호국단장이면 적폐예요. 배신자 정도 아니라 적폐예요, 적폐. 그러니까 그 정도입니까? 적폐예요. 이게 뭐냐면 유신 시절에 박정희가 만든 게 학도 호국단이었고 총학생회를 없애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임명을 해요. 총장이, 대학 총장이. 그러니까 요즘은 반장도 보면은 학교에서 초등학생도 반장은 선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반장을 선생님이 지명을 했어요. 반장 선생님 지명. 그러니까 그런 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대학의 학도 호국단장, 그러니까 총학생회장을 총학생회를 없애고 학도 호국단을 만들었는데 학도 호국단을 총장이 지명했다. 사실상 정권에서 지명한 거야, 이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었으면 문제가 있죠. 제가 그래서 요 파트는 좀 여러 개를 찾아봤는데 이게 총학생회랑 학도국단장이랑 그리고 또 시기별마다 좀 써 있는 글들이 다 달라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장현 후보가 추가적으로 뭐 작성한 거는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셋 다 민주당일 때 이 일들이 나온 겁니다. 민주당 후보회 때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이것들이 쏟아지는 겁니다. 야, 이게 심각한데요. 자, 이게 지역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원래 지금 영광 군민들은 얼마 전까지 되게 소가리를 많이 하셨어요. 하하. 왜냐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폭력행위 처벌 그리고 보조금 관리 사기법 벌금 900만 원 선고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범죄자를 배제해달라고 요청했던 거는 장세일 후보를 지목했던 거거든요. 지금 현재 1위. 네. 그리고 장세일 후보가 원래는 영광에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요직이 하던 분인데 그것 때문에 한번 박탈이 됐었어요. 이제 유죄들이 나오면서. 예.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장세일 후보의 그 청렴도 도덕 이게 10%밖에 안 나왔던 게 다 이유가 있었구나. 이런 부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경선 과정에서 집안 싸움이 불거지는데 그게 엄청 네거티브하게 변해가면서 이렇게 된 거죠. 야, 이거 심각한데. 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겠네. 아니, 선거- 생각해보세요. 지금 안 그래도 군수도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재선거를 하는 판에 재선거 후보로 나온 민주당 가장 유력한 후보가 과거에 뭐 징역형도 뭐 선고 받았고 사기도 있고 그러면은 골치 아프죠. 근데 거기에 가장 유력한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후보는 학도호국단이라고? 그리고 왔다 갔다 자기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당직을 막 옮기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아픈 거죠. 야, 그렇겠는데요. 머리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펼쳐져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한 장 다음 장 잠깐 보여주시면은 원래 지금 현재 재보궐 이뤄지는 지역들이 이제 교육감은 아직 단일화가 지금 안 끝나가지고 제가 다음 주 정도에 다룰 것 같습니다만 부산과 인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현직에 있던 분들이 사망하셔가지고 돌아가셨죠, 예. 지금 재선거를 치르는 거고 곡선과 영광은 선거법 관련해가지고 이제 유죄받은 게 있어 당선 무효로 재선거를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장을 보시면 지금의 영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처음이 아니어라.
이게 당선 무효형이 지금 여러 번이 있었던 상황이라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피로도가 완전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라도 짜증 나겠는데요. 근데 또 나온 후보는 전에 그런 이력이 있어서 무효 확정이 받은 이력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학도극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아직 해명이 필요하다던가 뭐 아니면 정당을 옮겨서 하는 그런 거 행위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던가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여러 가지 뭐로 진실 공방 가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도 있고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게 감정 싸움 할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찬찬히 후보들을 자체 재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으네요. 재검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양쪽 다. 그래서 장세희 후보 같은 경우에 글쎄 선거법 같은 것도 아니고 폭력 전과도 있고 사기 전과가 있으면 이건 저는 좀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진짜.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 후보 같은 경우에 학도 후국단이면 저는 딱 듣는 순간에 뒷목이 뻣뻣해지는 걸 느꼈어요. 심각한 거 이거는 적폐예요, 적폐. 그래서 제가 아까 첫 장에 가져왔던 게 이거를 지금 현재 갈등은 조명되고 있지만 컨트롤 잘 해야 되겠다. 왜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지금 현재 갈등은 사실상 제가 느끼기에는 쭉 이걸 정리를 해보면서 민주당 경선 과정에 있어서 불만을 느끼는 사람들에 대한 갈등이 시작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경선 과정에서 근데 사실 원래 모든 선거가 그렇지 않습니까? 재보궐뿐만 아니라 총선에서도 다 뽑아주고 싶지만 한 명밖에 못 뽑아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수용을 해야 되는 자세가 필요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튀어나가는 저는 이런 네거티브한 것들을 조금 방지하는 것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느끼기에는 조금 민주당이 재보궐 선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개인 정치로 그런 개인 정치 분위기로 돌아간다. 그 지역이. 그러니까 지역 내에 뭐 정치 세력들 사이에 알력과 갈등 네. 이것이 중앙 정치로 번진 건데 이게 조국과 이재명이라는 그런 거대 정치 그 어떤 대형 큰 인물들 이 인물들하고 약간의 경쟁 구도 비슷하게 걸리면서 이게 아주 격화되어 있다. 네. 문제가 아주 악화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광 국민들 입장에서는 피로도가 크죠. 짜증 나겠어. 네. 되게 저는 지금 이 내용을 전달받는데도 되게 네네. 짜증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식이면서 어떤 후보를 뽑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엎치락뒤치락하고 막 계속 상대방에 대한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근데 이게 이제 커지면서 이 의식도 되죠. 우리 당에서 경선에 떨어진 후보가 갑자기 역전하는 모양새가 나오면 그것도 그 나름대로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고 그런데 또 그 후보도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듯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아직 입증이 안 된 부분들도 있고 근데 호남 지역 선거를 볼 때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결국에 민주당이 유리해요. 근데 아까 처음 보여주신 그 여론조사 결과에서 일단은 조국혁신당이 앞지른 걸로 나왔어요. 네. 계속 그런가요, 분위기는? 그래서 제가 최신 조사도 가져왔습니다. 예, 최신 조사. 네, 연휴 끝나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여름 끝나고 난 다음에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일단 비슷해 보이는데요. 자, 여기서는 민주당 후보가 조금 더 나왔나요? 네. 예, 그렇군요. 양재휘 후보가 4.6%, 장현 후보가 32.7%, 장세일 후보가 39.3%, 이석하 후보는 아마 진보당 후보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 15.1%. 이제 장세일 후보가,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가 조국혁신당 후보를 다시 앞질렀네요. 네, 7%포인트 정도 가량 앞질렀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조사해보면 또 바뀌는구나. 예. 자, 예. 장현 후보를 장세일 후보가 앞질렀는데, 표차가 크네요. 39.3% 대 32.7%면 오차 범위
아슬아슬하네. 오차범위 바뀔 수도 있겠고 내부일 수도 있겠고. 야, 그러니까 다 어쨌거나 지금 현재 장세일 후보가 앞지른 걸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이게 네. 이게 선거가 과열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민주당 계열, 그러니까 민주 진보 진영 계열에서 갈등, 그 선거 갈등이 생기면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유리하죠. 제가 안 그래도 어머니가 영광이셔가지고 여쭤봤더니 이게 이게 고민이 되면 어디를 찍어야 될지 고민이 되면 민주당을 선택한 사람들이 이게 본능적으로 선택을 한다. 그러니까 저도 항상 느끼는데 지난 선거 때도 민주당이 조금 뭔가 뒷심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면은 확 오르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확실히 작용하는 지역인 것 같고. 그래서 어느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누가 적합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 저한테는 맞질 않는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과정들이 지금 현재 이뤄지고 있었고, 지금 현재 갈등의 구도나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좀 정리가 돼야 될지, 무슨 이야기를 전달해야 될지가 정리가 되겠다. 보기에 따라서는 부담스러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팩트 정리를 잘 해오신 것 같아요. 사실 부담이 엄청 많이 되는데. 팩트를 놓고 보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한다가 나올 것 같아요. 태도 뭐 계속해서 그 중앙 정치 차원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이 아니라 지역 정치로 풀어야 될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갈등이 아니라 검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비판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내용을 보고 좀 더 심도 깊은 토론을 하자. 이거 검증을 좀 해야 돼. 내가 볼 때 검증해야 돼 이거. 그래도 조금 다행스러운 거는 영광에서 분위기가 좀 이번 추석 연휴 기점으로 바뀌었답니다. 전에는 후보자에 대한 불만이 많았대요. 왜 우리 지역에만 자꾸 문제되는 사람들만 이렇게 하냐. 이게 사실 후보들끼리 네거티브 싸움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야, 뭐야, 너네 다 문제 있다 그러면 우리 보고 누굴 뽑으라고 했던 거야. 이게 사실은 자기 얼굴 침뱉기 같은 거였는데, 근데 그래도 어떻게 또 경쟁 구도가 되면서 현재 영광에 좀 선거 분위기가 좀 많이 난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런 관심을 받아본 게 언제냐 그래서 조금 분위기들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이렇게 좀 좋은 분위기로 좀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예. 자, 오늘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이렇게 좋은 정보 부탁드릴게요. 다음 주는 아마 교육감 후보가 될 텐데요. 예, 저기 기대됩니다. 지금 교육감 후보도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다 단일화가 안 되고 있어가지고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